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오늘 방송이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나름 소신을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월요일 정도가 이제 월요일 날 마이너스 정도라면 결정적인 어떤 그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유가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우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로 그죠? 지난번에 이제 그 배럴당 30달러 돌파하면서 시장 전반,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순매수하기 위해서는 배럴당 40달러대를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40달러 돌파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달러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원유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죠. 러시아라든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형편없이 이제 못 올라갔는데 유가가 회복되면 사실 또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제 국제금융자본의 어떤 그 이머징 마켓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가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 519 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5월 19일이죠. 5월 19일 날 드디어 이제 돌파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갭을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죠. 돌파 갭 혹은 급진 갭.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 갭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초기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이제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좁아들면은 차가 극심한 어떤 정체를 보이죠. 그리고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면 또 일사천리로 교통이 해소가 되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이 어떤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화요일이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그 조정을 받고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지금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좀 약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월요일 날 우리 증시도 일단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월요일 날 저점이 결정적인 어떤 그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파 갭 혹은 이제 급진 갭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갭에 세 가지 갭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이제 돌파갭, 급진갭, 하나는 이제 소멸갭입니다. 소멸갭은 마지막 피날레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갭 상승이 났다면 그리고 거래가 터졌다면 갭을 메꾸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삼성전자 잠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바닥권에서 발생된 갭이기 때문에 소멸갭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메모리 관련주 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세 종목도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어제도 한 1.2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금 33.9달러인데 30달러대까지는 좀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이제 배럴당 40달러 의미. 첫 번째는 이제 대체적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기준 산유국들의 손익 분기점 가격대가 4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120일 이동평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120일이라는 것은 이제 6개월 동안의 평균 매집 단가일 수도 있지만 평균 매도 단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121선 아래에 위치했다는 것은 최근 6개월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121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최근 6개월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주식은 어떤 수급의 역학적인 관계,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끊임없는 어떤 투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배럴당 40달러, 정확히 따지면 이제 한 43달러 정도, 3달러, 4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월봉상 3선 전환도가 이제 양전환되는 게 이제 43달러, 44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선 전환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잘 안 보는데요. 대세를 판단하는 데는 3선 전환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원유 비중이 높은 국가들 있죠. 러시아라든가 이제 브라질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경기도 그렇고. 그런데 유가만 회복이 되면은 사실 좀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개선이 되면서 국제 금융자본이 이제 이머징 마켓, 그동안에 이머징 마켓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했죠. 위험 자산이니까. 그 40달러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 어떤 그 불확성이, 경기 불확성이 좀 상당히 해소가 된다고 그러고 위험 자산을 이제 그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외국인 매도 역시도 그런 상황이죠. 이머징 마켓 비중 축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하여튼 그 배럴당 40달러 돌파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자체를 워낙 뭐 팔 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크게 매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되죠. 아울러서 이제 사족을 단다면 지금 앞으로 향후 장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을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면은 이성이 아니라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면은 지금 그 막강한 어떤 유동성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유동성 초입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사실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올라간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그 4분기 정도 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10월 정도 이후서부터는 한계 기업들의 어떤 그 부도 기업이 상당 부분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국가가 한계 기업들의 어떤 회사채라든가 기업을 다 사줄 수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떤 그 의미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좀 걱정될 만한 그런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유동성 힘이 여타 어떤 불확실성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뭐 산유국들의 손익 분기점, 배럴당 뭐 단순 채굴 원가를 보면 이제 그 사우디가 9.9달러, 러시아가 굉장히 사우디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땅도 지하 뭐 얕은 곳에 많이 원유가 매장이 돼 있다고 그러죠. 비용이 좀 상당히 작습니다. 러시아가 17달러,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 있죠. 셰일 석유가 있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원가가 이제 한 23달러로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손익 분기점을 보면 사우디가 25달러, 배럴당 25달러, 그리고 오페크 산유국 평균이 35달러니까 뭐 제가 그 40달러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37달러, 그리고 미국이 역시 그 셰일 원유죠. 셰일 원유를 감안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럴당 한 43달러에서 대략적으로 한 40달러 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그림입니다. 이제 519, 저는 이제 그 519 갭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이 갭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또 이제 그 갭 이유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노이즈는 있을 수 있으나, 갭을,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갭을 좀 메꾸는 그런 과정인데, 월요일까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3월 19일이 시장 최악의 구간이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정확히 사실 그 2개월 조정 이후에 발생된 갭이기 때문에, 이게 어용비용 만들어진 갭이 아니라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상태에서의 갭 발생, 돌파 갭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신뢰도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519 갭이, 5월 19일 갭이 수급의 어떤 결정적인 우상향이 되겠죠. 결정적인 어떤 그 전환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은 뭐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를 감안한다면 월요일 날 마이너스권에서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한번 결정적인 승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뭐 우리 그 회원분들도 방송을 많이 청취를 하실 텐데요. 월요일 날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좀 영감을 또 얻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저 전체 회의를 거쳐서 월요일 날 또 좋은 자료로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네페스인데요. 저는 이제 네페스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다른 모든 종목이 대체적으로 이제 3월 19일이죠. 3월 19일 날이 최악의 시점이었어요. 그 다음날 어떤 극적으로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 개최가 되면서 시장이 3월 19일을 결정적인 바닥으로서 우상향으로 전개된 그런 모습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남들 다 빠진데도 불구하고 안 빠졌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직관적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어떤 그 거대한 세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제 2월 초에 사실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아마 요 정도 한 25,000원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가격 조정 강가에 기간 조정이 충분하죠.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차트가 전부는 아니에요. 뭐 주변 환경하고 우리가 다 조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종합 예술이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어떤 돌파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어제는 좋아 보이고 오늘은 나빠 보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 과정을, 네페스의 어떤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나름대로 상당 부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5월 21일 갭인데요. 월요일날 마이너스 하게 되면 갭 안에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죠. 제가 옛날에 뭐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진데, 여하튼간에 증권회사에서도 제가 한 2년 반 정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 남대문 쪽에, 그쪽에 이제 트레이딩 센터 장을 또 맡았는데, 단기 매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갭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막 거의,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뭐 미수하고만 해갖고, 마이너스에서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뭐 100%라는 것은 뭐 존재하지 않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네페스, 글로벌 OSAT 업계의 답이. OSAT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괄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징과 그 다음에 테스트, 범핑까지 이제 다 가능하죠. 또 자회사 통해서. 글로벌 OSAT 업계의 그 답이시고, 국내 최초 펜아웃 WLP, 펜아웃 WLP를 넘어서 지금 펜아웃 PLP죠. 패널 레벨 패키징.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가 네페스가 개발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그 애플의 AP 칩도 삼성전자에서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TSMC에 뺏겼는데, 뺏긴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있겠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없었어요. 반면에 이제 그 대만은 말 그대로 이제 펜아웃 기술을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면서 이 패키징 기술에서 한 단계 정도가 아니죠. 한 세 단계 정도 위에 있으면서 애플의 AP 칩을 갖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패키징 기술이 상당히 네페스를 중심으로 이제 갖춰졌다고 그런 거죠. 올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펜아웃 PLP 투자를 추진하면서 PLP 기술의 핵심입니다. PLP. 우리가 웨이퍼는 둥글죠. 그러니까 짜투리가 많이 남아요. 근데 패널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의 경제, 뭐 규모의 경제라면 또 거창할 텐데, 여하튼 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칩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LP 투자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펜아웃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여기 이제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218억에서 2019년도에 600억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네페스를 보면 이제 그 KMW라든가 혹은 오이솔루션하고 5G하고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같이 오르고 같이 빠졌기 때문에 시세 어떤 역학관계상 같이 어떤 동조하를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네페스를 보고 대단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작년에 영업이 600억이죠. 600억 부근입니다. 600억에서 110억으로 뭐 대폭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특히 이제 최악의 구간 3월 19일 저점 위에서 주가가 관리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힘의 어떤 그 세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뭐 오른다 빠진다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내년부터죠. 올해는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했어요. 내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 구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럴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오르면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슈퍼 사이클 1000%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그런 거죠. 제가 현실적으로 뭐 1000% 올라간다는 아니고요. 하여튼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은 실적이 별 볼 일 없으나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게 3년에서 많게는 길게는 한 5년 정도 좋아졌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가 회심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 지난 그 5월 15일 날 우리가 그 아침 일찍 회원분들한테 추천했어요. 5월 15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핵심주들은 갭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까지 수반이 됐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잘 같은 그 적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한 15% 올랐다가 눌림목 이틀 조정을 주면서 어제 드디어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어제 고점 이후에 좀 많이 좀 밀렸죠. 거의 한 10%까지 상승했다 밀렸는데, 그 여진으로 오늘은 사실 뭐 반도체주 전반이 빠지니까는요. 여하튼 간에 선침의 차원에서는 오늘 정도,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이 몇 시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1시 2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오늘 선침의 차원, 내가 만약에 1000주를 산다면
한 100주나 200주 정도는 우리가 선침이 가능하고요. 월요일 날이면 뭐 나머지 조금 이제 보수적인 분이라면 화요일 날 확인하고 사도 되는 거고, 월요일 날이 어떤 커다란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8일 날 갭상승이 발생했죠. 거래 수방 아주 정석적인 거였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갭이 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수급이 어떤 그 대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갭이 이제 그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29,000원, 29,000원 살짝 미만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그랬죠. 이런 게 이제 눌림목 매수, 눌림목 매수였던 정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간에 어제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가 좀 실패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선취 차원으로는 사볼만 하고, 월요일 날 마이너스권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 투자 조건 자료인데, 뭐, 보여줄 게 많다 이런 건데요. 뭐, 영업이익을 먼저 보면,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안정적이죠. 2019년도에 60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뭐, 우리가 C 사태라고 하죠. 지금 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 770억 예상이 되고, 뭐,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요. 올해 초에 미국의 오스틴 공장의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올해 초니까 한 내후년쯤이면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삼성전자의 어떤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면, 만약에 애플의 AP 칩을 삼성전자가 수출한다. TSMC와 반반으로 날아간다.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퀄컴의 어떤 그 통신 칩도 지금 TSMC와 공동으로 나눠서 퀄컴 측에서 이제 발주했죠. 그래서 오늘 또 올해가 또 이제 그 TSMC와 애플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만약에 애플의 AP 칩을 삼성전자가 일부 수출한다면 상당 부분 어떤 모멘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 그 삼성전자 비메모리의 가장 커다란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그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강화를 하고, 거기에 가장 수혜주가 ENF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또 글 보시면은요, 뭐, 미국의 어떤 생산 시설을 구축해 놓으면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우리가 TI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그리고 인텔 등 현지 해외 업체까지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죠. SFA 반도체도 흐름 굉장히 좋죠. 5월 21일 날 돌파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혹은 이제 오늘 일부 선침이 한 10% 정도 선침이고, 월요일 날 마이너스에서는 한번 커다란 승부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가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이제 가볍다는 느낌을 받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키움증권 5월 14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전화 위복. 이번에 이제 현 사태가 이제 SF 반도체는 이제 전화 위복의 기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SF 반도체는 패키징, 모듈, 범핑.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OSAT 업체인데, OSAT 업체라고 봐요. 그래서 고급 사양은 이제 그 네페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뭐 14나노 이하급은 이제 SF 반도체가 이제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 삼성전자 서버 드램의 유일한 후공정 업체예요. 이 보시면은 2019년도에 서버양 비중이 60%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 아니 죄송합니다.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 사태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뭐 비대면 뭐 관련 주처럼 상당 부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2018년도에 337억, 작년에 391억에서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어가요. 그리고 뭐 720억, 820억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이어진다면, 그리고 SF 반도체를 좀 깊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옛날에 STS 반도체인데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단계, 플러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요, 여하튼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5G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5G 종목을 제가 HFR로 다 바꾸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 이런 2차 전지 관료주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 팔고 제가 에코 프로비엠으로 다 갈아타줬어요. 그 결과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런 몇 가지 어떤 결정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따라 하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